나노미터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트랜지스터의 선폭, 얼마나 이 간격이 좁은지에 대해서 나타낸다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요. TSMC가 요즘 선폭을 3나노까지 줄인 공정을 양산에 도입을 하고 있죠. 그리고 3나노 외에도 7나노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EUV죠, EUV. EUV 공정은 2019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TSMC에도 도입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7나노부터 3나노까지, 그러니까 EUV가 적용되는 공정이 전체 매출의 약 67%를 차지할 정도로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선단에서의 TSMC의 기술력이 상당히 월등하고 매출에도 많이 연결이 되고 있다. 선단 공정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2나노입니다. 2나노. TSMC가 2025년부터 2나노 공정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삼성전자도 그 타임라인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한번 역전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GAA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6월에 GAA 공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3나노 공정에 적용을 시켰었죠. 그런데 TSMC는 3나노에도 GAA보다 전 기술인 핀팻을 그대로 고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TSMC는 2나노부터 GAA를 도입을 한다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우리가 3나노부터 GAA를 도입을 했으니까 공정 노하우에서 훨씬 더 TSMC를 앞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TSMC는 우리가 파운드리 1위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바로 2나노 GAA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둘이서 맞붙고 있는 거죠.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시면 TSMC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인텔까지 2나노 고객사로 맞아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가장 큰 AI 스타트업으로 꼽히고 있죠. PFN, 프리퍼드 네트워크스와 함께 2나노 과제를 시작을 했고, 퀄컴의 시제품, 그리고 삼성전자 내부의 설계 조직이죠.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안에 있는 엑시노스라는 칩을 2나노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앞으로 2나노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TSMC가 GAA 기술을 넘어서 CFET이라는 기술을 자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소자 중에는 CMOS라는 게 있습니다. CMOS에서 C는 컴플리멘터리입니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소자 구조를 한번 뜯어봤더니 소자의 종류 중에는 NMOS라는 게 있고 PMOS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위치를 해서 CMOS가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움직이면 전력면에서 혼자 작동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GAA를 활용을 해가지고 구현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면적입니다. 소자를 두 개를 놓다 보니까 너무 면적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TSMC가 CFET이라는 기술로 두 개를 분리를 해서 아파트처럼 올리는 방법을 택한다는 거죠. 물론 이거를 쌓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긴 하지만 집적도가 1.5배에서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TSMC가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지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제 패키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펜아웃 WLP의 TSMC 브랜드인 인포의 설명인데요. 보통 반도체 칩 완성품을 만들 때 기판을 올려놓고 그 기판 위에 전공정에서 만든 칩을 올려서 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IT 기기의 보드에다가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더보드, IT 기기와 반도체가 유기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판을 덧대는 건데, 문제는 이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가벼워야 하는, 부피가 작아야 하는 IT 기기에 들어갔을 때 두께가 상당히 굵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TSMC가 기판을 없애고 그냥 재배선층을 바로 반도체 아래에 까는 이런 기술을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은 이 정도 두께가 훨씬 더 얇아졌죠. 이 시점이 2016년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7을 만들 때 들어갔던 두뇌 역할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이 기술을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TSMC가 대박이 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애플이 아이폰용 AP를 만들 때 삼성 파운드리와 TSMC 동시에 물량을 나눠주다가 애플이 이 AP는 TSMC에게 전량 맡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완전 TSMC가 패키징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도 TSMC의 인포 기술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로 정평이 많이 나 있습니다.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갤럭시 S24에 들어가는 엑시노스라는 AP에 이 펜아웃 기술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첫 사례를 계기로 활용이 더 늘어날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코어스라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헤테로지니어스 이종 결합이라는 용어를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기판 위에 서로 다른 반도체를 올려서 마치 하나의 칩처럼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결합 기술입니다.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기판 위에 실리콘 인터포저를 또 올리고 그 위에 칩들을 시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연산 장치가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HBM이 함께 결합을 한다는 컨셉인데요. 가장 좋은 예가 엔비디아입니다. 세계 AI 반도체 시장에서 50%에서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지난달에 최고 사양의 AI 반도체인 B200을 발표했는데요. 이것도 TSMC에서 패키징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최근에 인텔에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우디3라는 AI 반도체를 또 발표를 했는데 이것 역시도 TSMC에서 코어스 브랜드를 활용한 후공정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TSMC가 지금 패키징 공장을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벌써 5개의 라인이 대만 안에 돌아가고 있고 미국 애리조나에도 최첨단 웨이퍼 공장과 함께 후공정 공장이 지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고요.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캐파업에 집중을 할 것이다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천안 사업자 하나로만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코어스에 대응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아이큐브라는 명칭의 브랜드인데요. 현재 HBM을 6개 정도 올릴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TSMC가 많이 앞서는 추세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VP 사업팀이라는 별도의 패키징 조직을 꾸릴 만큼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둘 간의 경쟁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본딩 SOIC라는 TSMC 고유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3D 그러니까 수직적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손이 칩이고 아이패드를 또 다른 칩이라고 생각했을 때 원래는 이거를 결합을 할 때 범프라는 소재가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면서 쌓여졌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와 제 손이 포개어서 결합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교가 없어지면 훨씬 더 정보가 이동하는 거리가 좁혀지면서 빨라지고 또 전력도 아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공정인데요. TSMC의 아주 중요한 고객사 중에 하나죠. 미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AMD의 하이브리드 본딩 활용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보통 칩을 보면은 칩 내부에 SRAM이라고 있습니다. SRAM은 캐시 메모리라는 역할을 하는데 칩 내에서 아주 단기적인 하지만 중요한 기억들을 잠깐씩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캐시 메모리의 특징은 일반 D램과는 다르게 많은 트랜지스터가 필요하고 트랜지스터가 많이 필요한 것에 비해 너무 저장 용량은 작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도 너무 크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캐시 메모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트랜지스터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쌓아야겠다는 해결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MD는 기존 SoC 그러니까 연산장치 위에 V캐시라는 컨셉을 도입을 해서 하이브리드 본딩 공법으로 SRAM을 한층 더 적층을 하는 것을 TSMC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첨단 반도체에 도전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TSMC와 함께 SoC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삼성전자도 물론 하이브리드 본딩을 파운드리 공정에 도입을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을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 도입하는 회사 역시 TSMC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에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2030년까지 TSMC 따라잡겠다,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하겠다는 목표를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 턴키 솔루션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맡아줄게 이런 솔루션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TSMC와 삼성전자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솔루션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파운드리 전공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TSMC와의 기술 격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열심히 하고 있죠. TSMC는 여기서부터 할 수 있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삼성전자가 파고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턴키 솔루션을 하면 단가적으로도 경쟁력을 가져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류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또 공정의 시간, 업계 용어로 리드 타임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턴키 솔루션으로 파운드리 업계 독보적인 1위인 TSMC의 경쟁력을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유심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과외도 기대해주세요.